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고양이 양호신 나흥식 수리사입니다. 오늘은 양신의 꿀팁을 준비했는데요. 겨울철에 양신의 꿀팁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이런 경우들 많을 거예요. 고양이를 만지다가 파파박 가지고 튀는 바로 정전기, 그놈의 정전기 때문에 서로가 깜짝 놀라는 거죠. 고양이도 놀래. 특히 내가 놀라니까 고양이가 놀라는 경우가 되게 많죠. 겨울철 되면 항상 고민하는 것들. 나는 고양이 만지고 싶은데 고양이 갑자기 만지러 갔다가 정전기가 나서 이놈의 정전기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정전기 없이 고양이 만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먼저 정전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정전기는 도대체 왜 생길까? 공기 건조와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가 바로 마찰 전기라고 하는 정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조금 더 딥하게 저는 이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원자핵이 막 돌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공기에 돌아다니다가 부닥치면서 전기가 파파박 스파크가 나는 게 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전기가 생성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하필이면 겨울철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까요? 바로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이죠. 공기가 건조해서 정전기가 잘 생기는 이유는 뭐야 라고 하면은 이 전자들이 도망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전자들이 돌다가 서로 이동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기가 건조하지 않고 수분이 있으면 수분으로 빠져나간다던가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간다는데 이게 공기가 건조해버리면 나갈 데가 없으니까 스파크가 파바박 튀는 거죠. 그래서 정전기가 발생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양이하고 정전기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 고양이는 와서 부비부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고양이를 만질 때 당연히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죠. 수분이 없고 건조하게 되면은 이 전자가 도망갈 곳이 없다 보니까 마찰 전기가 발생하기가 되게 쉬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분, 그러니까 습도와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특히나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습도가 35% 이하인 경우에 이런 마찰 전기, 정전기가 자주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어떤 경우에들이 많이 발생하냐면 당연히 단모종보다는 장모종이 전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쉽고요. 빗질하고 나면 다 아시죠? 정전기 생기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수분으로 전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여 있다가 전기를 일으키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또 사람들이 옷을 입는 것 중에 아크릴 섬유나 아니면 폴리에스테르 섬유 같은 경우도 이런 연유에서 정전기가 발생하기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고양이 너무 안고 싶고 만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아이를 정전기 없이 만질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를 쓰는 겁니다.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는 뭐야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정제수에 올리브 오일을 섞인 거를 만들어서 시판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량을 만들어서 그냥 뿌리면서 쓰셔도 돼요. 빗질을 한다던가 고양이를 쓰다듬을 때 약간 손에 묻힌 다음에 만져줘도 정전기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정전기를 막기 위한 옷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까지는 입히면 고양이가 그루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추천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온도랑 습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는 걸 최대한 예방을 하고 보통 50% 정도대를 유지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가습기와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보통 시계들 있잖아요. 탁상 시계도 있고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을 비치해 놓은 다음에 습도를 50%대를 유지할 수 있게끔 계속 틀어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죠. 물론 고양이를 만지는 방법에서도 좀 팁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저는 진료하다 보면 고양이도 많이 만지잖아요. 그럼 어디서 대부분 정전기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 손끝에서 많이 발생해요. 저는 보통 사람이 놀라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따가워 이러면서 많이 놀라는데 제가 이렇게 만지다고 할 때 손끝에서 파바박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손바닥을 이용해서 만지는 걸 많이 추천드리죠. 근데 손바닥으로 만지는 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 그래서 보호자들이 스킨케어 용품이나 보습 제품을 바른 다음에 고양이를 만지는 거를 추천드려요. 당연히 대부분의 집에서 쓰는 고양이 용품들이 예쁜 카펫이나 러그나 약간 섬유 제품들도 많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정전기를 잘 일으킬 수도 있죠. 뭐 폴리에스테르나 화학 섬유 같은 것들은 정전기를 잘 일으키기 때문에 부의 상징 뭐죠? 실크나 문명 섬유 같은 경우는 정전기를 안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겨울철 고양이 만지고 안고 있다 보면 정전기 발생 때문에 서로가 놀라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거는 정전기가 발생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습도 유지를 잘하는 게 가장 핵심적이다.
그리고 고양이를 만지거나 이럴 때는 최대한 손에 크림 같은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고양이한테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 타월이나 이런 데 묻혀가지고 쓰다듬어 주고 만지는 거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뭐 화학 섬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정전기를 되게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전기를 발생하지 않은 소재를 고양이 가구나 이런 것들 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습도를 50% 정도로 유지하는 걸 추천드리고, 보호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수분 크림이나 핸드크림, 아니면 고양이한테 할 수 있는 거는 정전기 방지 올리브 오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마사지 하듯이 뭐 발라준다던가 수건에 적셔서 쓰다듬어 준다던가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전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서로가 자꾸 놀랄 수도 있고, 저도 깜짝 진료할 때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양이도 놀래서 서로가 머쓱하거나 약간 좀 민망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고 제가 알려드린 팁 이용해서 서로 겨울철에도 스킨십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